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우리 빵이네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서울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명소 7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반드시 가봐야 될 1월에 가볼 만한 곳 5곳을 추려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굳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겨울에 꼭 가봐야 되는 멋진 곳만 모아서 정리했으니까요. 언제든지 1월에 한 번씩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니까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멋진 풍경이 있는 1월 여행지, 첫 번째는 고만하루입니다. 고만하루는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427-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고만하루의 주차장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고만하루 건너편에 국립공주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하시는 것이 편할 듯 하고요. 고만하루는 제가 개인적으로 겨울에 눈이 오면 항상 가고 싶은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원래 고만하루는 무성한 솔밭 금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강나루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공주시의 옛 지명이기도 한 곳인데요. 솔밭이 정말 끝내줍니다. 금강 주변을 따라서 솔밭이 무성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눈이 내리면 전국의 진사분들이 멋진 풍경을 촬영하러 오는 유명한 출사지이기도 하고요. 이곳에는 재미있는 게 곰을 모시고 있는 곰사당이 있는데요. 고만하루에 곰에 대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고만하루에 처녀곰이 살고 있었는데 곰이 금강에 뱃사공을 데리고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뱃사공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요. 곰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금강을 건너서 도망갔고요. 곰이 뱃사공을 따라가다가 금강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금강을 건너던 뱃사공들이 계속해서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이 고만하루에 곰사당을 지어서 곰을 위한 제사를 지내면서 뱃사공의 사고가 없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을 위한 사당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고만하루 솔밭에는 곰상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만하루는 공주 10경이기도 하고요. 명승제 2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기도 한 만큼 멋진 곳이니까요. 올 1월에는 공주 고만하루에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공주 가볼 만한 곳 여행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멋진 풍경이 있는 1월 여행지, 두 번째는 동해시 농골단길입니다. 농골단길은 강원도 동해시 농골 1길 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농골단길 아래쪽에 무료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1월에 눈이 오면 또 기가 막힌 곳이 바로 이 농골단길인데 동해시 목포항이랑 멀지 않아서 같이 가면 좋은 곳입니다. 농골단길은 골목골목 감성적인 벽화 골목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언제 가도 좋은 곳이지만 눈 내린 농골단길은 정말 환상입니다. 조금씩 올라가면 보이는 동해 앞바다도 절경이고요. 눈으로 하얗게 덮인 농골단길도 환상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끝내줍니다. 농골단길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고만하루하고 함께 눈 내리면 전국의 사진작가분들이 출동하시는 출사지인데요. 인스타에서 농골단길 겨울 풍경을 보시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인스타에 제가 올려놓은 사진이고요. 농골단길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목골목 감성적인 벽화마을인데요. 언덕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눈 내린 농골단길은 생각보다 미끄럽습니다. 장갑이랑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나 등산화 같은 걸 꼭 챙겨가셔야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농골단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람의 언덕이 나오는데요. 바람의 언덕이 멀리 거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 동해시 농골단길에도 바람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바람의 언덕이 농골단길의 백미인데 바람의 언덕에 올라와서 풍경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아 진짜 끝내준다 이런 말씀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바람의 언덕에는 카페들도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하기에도 좋습니다. 농골단길하고 같이 가볼 만한 동해시 여행 정보에 대해서도 별도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그냥 셔터만 누르면 달력이 되는 농골단길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1월에 가볼 만한 곳 세 번째는 추암 촛대바위입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추암 해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추암 촛대바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여름에 추암 촛대바위를 다녀와가지고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1월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의 계획도 세우고요. 다짐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우리나라 애국가 1절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나오는 그 배경화면이 되기도 하는 곳인데 촛대바위 주변으로 기가 막힌 계양 개석들이 절경인 곳입니다. 추암 해수욕장이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추암 해수욕장을 지나서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추암 촛대바위가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솟아오른 형상의 기암 개석의 모양이 촛대하고 비슷해가지고 촛대바위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추암 촛대바위에도 전설이 있는데요. 추암에 살던 한 남자가 소실을 얻은 뒤에 본초하고 소실 간에 투기가 심해졌고요. 이에 하늘이 벼락을 내려서 남자만 남겨놓았고 이때 혼자 남은 남자의 형상이 이렇게 촛대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손꼽히기도 했고요. 저는 추암 촛대바위에서 해돋이는 보지 못했는데 해돋이 무렵에 태양이 촛대바위에 걸리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라고 하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추암 촛대바위를 지나서 가면 출렁다리도 있는데요. 출렁다리에서 보는 동해바다도 시원시원하니 아주 좋으니까 꼭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1월에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동해시 추암 촛대바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1월에 가볼 만한 곳 네 번째는 정동진입니다. 정동진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정동진은 1월에 방문객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합니다. 광화문의 정동 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정동진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의 정동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동진은 지금보다 예전에 더 유명했었는데 1994년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도 알려지면서 유명해졌고요. 청량리역에서 해돋이 열차가 운행되면서 방문객들이 많아지기도 한 곳입니다. 지금은 물론 KTX로 방문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고요. 정동진은 우리나라 해돋이 명소 중에서 손꼽히기도 하는 곳인데 저도 대학교 때 기차 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곳이고요. 새해 해돋이를 보러 몇 번씩 왔던 곳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정동진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전부터 있던 커다란 모래시계 주변을 모래시계 공원으로 꾸며가지고 산책하고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바로 앞에 정동진 해수욕장이 있어가지고 겨울 바다를 구경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모래시계 공원 뒤쪽으로 정동진 시간박물관도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정동진이 해돋이 보기에 참 좋은 곳인데 정동진 해수욕장이나 모래시계 공원보다는 뒤쪽 언덕에 있는 선크루즈 리조트에서 해돋이가 잘 보입니다. 어쨌든 1월에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우리나라 정동 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정동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1월에 가볼 만한 곳 다섯 번째는 인천 계양놀이길하고요. 차이나타운입니다. 인천 계양놀이길은 인천시 중구 관동 1가 2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천 계양놀이길하고 차이나타운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쨌든 인천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여행지가 월미도하고 차이나타운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월미도나 차이나타운은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나타운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계양놀이길이라고 나오는데요. 계양놀이길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인천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실 겁니다. 인천은 1883년에 개항하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들어오면서 청나라하고 일본의 조기지가 만들어졌고요. 청나라의 조기지였던 곳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기지였던 곳이 계양놀이길 쪽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본 조기지 지역에는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지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취해 법권을 누리도록 한 곳을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인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일본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인천 계양놀이길에는 인천 계양박물관도 있어서 같이 둘러보기에도 좋습니다. 인천 계양박물관은 구 인천 일본 제1은행지점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고요. 일본의 적산가옥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한 그릇 하고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월에 가볼 만한 곳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행하실 때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여행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